지금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좁고 음침한 북쪽에 박혀있는 주방을 가진 이런 레이아웃의 집들이 유독 40평대 구축 아파트들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가진 아파트들에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요, 주방과 거실을 바꾸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대면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또 기존 주방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란 것이 있을까요? 가족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레이아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해석해서 공간에 담아내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구축 40평대 아파트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고객님은 기존 주방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기존 집이 갖고 있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고객님이셨던 두 부부는 정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신 두 분으로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도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존 레이아웃 그대로 넓은 거실과 주방과 공용부가 분리되어 있는 이번 프로젝트 디프로그 퀄리티로 풀어보았습니다. 신발장부터 볼까요? 준호 팀장님. 이곳은 현관입니다. 저희가 요즘 인테리어 할 때 현관에 팬트리를 만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고객님댁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원래 팬트리가 아니었고 건너편 우측 방에서 쓰던 벽박이장 공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온전히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벽체를 세워서 현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나면 여기 팬트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택배가 왔을 때 이것저것 바로 둘 수도 있고요, 자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외건이라던가 자전거라던가 그런 것들도 둘 수 있는 큰 크기의 팬트리 장이거든요.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발장이 쭉 있죠. 많이들 하는 방식으로 하부 띠용을 한 다음에 면 정리만 깔끔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드렸고요. 필름 마감이 되어 있는 이 벽은 레놀릿의 크레모나 라이트 모델입니다. 멀리서 봤을 땐 약간의 미장 질감 느낌이 나면서 가까이서 보면 가죽 느낌이 나요. 만졌을 때도 되게 고급스럽고 분위기를 잘 잡아주는 따뜻한 톤의 마감재입니다. 중문은 힌지도어 유리 중문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유리 중문의 장점이라면 개방감이 확보가 잘 된다는 거겠죠. 답답하지 않은 그런 중문이 됐습니다. 힌지도어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면 여는 방향이 자유롭고요.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벽으로부터 돌출이 돼서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는데 힌지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만 있으면 돼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힌지 중문도 굉장히 좋은 형태의 유리 중문 같습니다. 거실 욕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바로 타일입니다. 타일 고르는 팁이 있다면 첫 번째, 조명에서 반사됐을 때 질감이 살아있는 것이 고급스럽고 석재의 느낌이 나서 이쁘다. 두 번째는 적당한 무늬가 고르게 잘 돼 있으면 가로 세로 붙이기도 좋습니다. 저희가 1200에 600각 타일을 사용하는데 가로로 붙일 때도 있고 세로로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늬가 적당하면서도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거실 바닥과 톤을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좋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그대로 밀고 들어올 때 너무 이질감이 있으면 또 안 좋잖아요. 이거는 물론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톤으로 가져가고 싶을 경우에는 비슷한 톤으로 고르는 게 좋겠죠.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가 고객님한테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했어요. 원래는 거실 쪽 천장을 이렇게 플랫하게 일자로 쭉 미는 게 계획이었는데 제가 이제 목공사하는 중간에 현장을 방문했더니 그 배관이 다니는 쪽 말고는 천장을 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제 욕심에 기존 천장을 다 철거하고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목공사가 좀 길어지게 되고 잡아놨던 일정들이 다 이렇게 엉키게 되면서 공사 진행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공기를 맞춰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진행을 했고 마지막 날 문을 달아야 되는데 문을 딱 달려 갖고 왔더니 마주보고 있던 이 문이 반대로 발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들어오셨는데도 이 문 두 개가 달려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고객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추가금 없이 진행한 서비스 부분이었어요. 저희 디프로그는 공사 중간에 디자인을 완성함에 있어서 절대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배관이 막혀 있다든지 어디서 물이 새고 있다든지 우리가 철거 전에 알지 못했던 공간에 대한 리스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금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완벽한 제안서를 토대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추가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사연 많은 논란의 거실 함께 보실까요?
이곳은 거실입니다.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책장이죠. 우측벽이 날개벽이었거든요. 날개벽을 디자인으로 푸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객님 댁 같은 경우는 한쪽은 책장으로 풀고 나머지 한쪽은 날개벽 옆에 볼드한 기둥을 하나 만들고 그 사이에 상하부장을 놔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는 유리로 미드웨이 마감을 해드렸죠. 개방감은 개방감대로 있고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살아나게끔 됐습니다. 날개벽 있는 집이 대다수잖아요. 그럴 때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책장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 고객님 설문지에 나왔던 거예요. 자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책을 예쁘게 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마침 우측에 날개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움직이는 TV를 사용하실 예정이셨거든요. 그럼 정면에 책장을 두어도 된다는 겁니다. 날개벽의 가로와 깊이 그걸 똑같이 맞춰가지고 하나씩 놨고요. 거실장의 벽면은 타일로 계획을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매지 라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일 크기에 맞춰서 계획을 잘 했습니다. 타일 가로 사이즈가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했거든요. 우측에는 타일 한 판만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좌측에는 타일 두 판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매지가 최소화되어 있어요. 이전 프로젝트 영상에서 아트 컬렉터의 집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에도 책장 디자인을 했는데 비슷한 형태로 앞에서 조명이 보여지게 했거든요. 예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녀분을 두신 분들이나 집에 책이 많으신 분들, TV를 둘 계획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디자인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보이는 것이 천장입니다. 천장이 라운드가 져서 저 끝까지 가는데 층고가 다르게 된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는 전열 교환기. 시스템 에어컨이나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시공할 때 일정 높이가 필요한데 그 높이에 맞춰서 모두 다 천장을 내리게 되면 집이 답답해 보일 수 있겠죠. 원래 첫 계획은 면을 다 일자로 맞추는 게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단이 안 지고 더 심플하게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 낮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고가 높지 않았거든요. 배관 경로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공용부와 벽 그런 것들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 라운드로 돌아가 있으니까 각져 있는 그런 느낌을 덜어내주고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는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 걸까요? 대표님! 저희가 또 단열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이 집은 단열과 샤시 시공을 새로 했기 때문에 아주 기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들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전열 교환기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들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선순위는 우리 가족의 건강입니다. 다른 건 안 하셔도 전열 교환기는 꼭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한 뒤에 디자인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저희가 좀 특별한 자재들을 사용을 했어요. 이번 고객님은 따뜻한 우드톤을 선호하셨는데 바닥이 우드인데 벽도 우드다? 정말 이럴 때 예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드 조합으로 가게 되면 바닥이 원목마루급 정도는 되어줘야 소위 공간이 짜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벽 쪽에 붙는 이 우드 필름이 너무 리얼하게 나와서 바닥 강마루가 되게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리얼한 이런 원목마루 같은 게 와줘야 공간의 완성도가 생기는데 이번에 구정마루에서 원목마루급으로 나온 강마루가 있습니다. 바로 구정의 블론테. 블론테는 길이가 2400 정도 되고 폭도 광폭이에요. 그 텍스처도 굉장히 훌륭해서 깔아놓으면 전문가인 제가 봐도 원목마루인가? 할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강마루보단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원목마루 대비 훨씬 저렴하고 내구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아직은 텍스처가 다양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이 제품은 무난하니 쓰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은 바닥에는 구정마루의 블론테를 깔게 되었고 벽체에도 특별한 자재를 사용했는데 스페인산 패널인 아르파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르파도 직접 경험해보면 질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비쌉니다.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쪽 벽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마감재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질감이 아주 특징이고요. 마치 무늬목 같이 보여지는 그런 마감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붙이는 이런 필름 형태가 아니라 탄재를 부착하는 형태의 마감재였거든요. 상하부에 선을 제대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천장도 벽 마이너스, 바닥도 벽 마이너스로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이 기존 평면도와 조금 다른 곳이 있거든요. 입구가 달라졌어요. 기존 안방 욕실은 안방 안에서 이쪽에 문이 달려 있었거든요. 고객님 댁 같은 경우에 안방 욕실 벽이 철거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측을 다시 벽체화를 시키고 공용부에서 통로를 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욕실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로 만든 이유는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이 폭이 좁았어요. 그래서 이 문을 다 열어놓으면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복도가 끝까지 보여지면서 공간이 넓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을 했고, 이쪽에 세탁기도 있습니다. 세탁을 할 때는 문을 닫아놓을 수도 있겠죠. 원래 있던 이 공간이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장을 짜서 넣었습니다. 장은 그레이경 도어로 마감을 해드렸고요. 여기에서 기본 수납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 공간이 생기면서 세면대가 공간이 좁아졌어요. 세면대를 프리스탠딩 형태의 가로폭이 짧은 세면대를 놔드렸습니다. 여기는 주로 손만 씻거나 간단한 행위를 하는 곳이니까 폭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었죠. 정면에는 전신 거울을 놔드렸어요.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쪽에는 단을 한번 내려서 샤워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타일 파티션 600에 1200각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구축 아파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거대한 안방이에요. 예전에는 안방에서 한 살림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장롱도 있어야 됐고, 침대, 화장대, TV 여러 가지가 다 이 방 안에 있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넓었어야 했는데, 최근엔 모든 것이 공용부에서 공유가 되고 방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죠. 이 집 안방도 매우 독특한데 저희가 어떻게 바꿨는지 준호 팀장님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무드가 확 다르죠.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소재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루도 어두운 마루고요. 벽도 어두운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영림의 PS134 그리고 다크 그레이 한솔 도어예요. 침대 헤드의 마감재는 어두운 톤을 그대로 가져가기에 제일 좋은 우드 필름이죠. 레놀릿의 세레나 오크 차콜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안방에서 제일 큰 변화가 있다면 안방을 두 동강 낸 겁니다. 원래는 큰 안방이 하나가 있었다면 지금은 잠자는 공간 하나, 그리고 드레스룸을 분리한 거예요. 드레스룸 내부의 벽은 세레나 오크 차콜로 어두운 분위기 우드를 만들어 놨고, 안쪽에 화장대까지 다 만들어 드렸고요. 시스템 행거도 다 조명을 넣어서 고급진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620, 650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시스템 행거 같은 경우에는 500이 안 됩니다. 깊이를 좀 덜 가져갈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 쓰기에 적당합니다. 구축 40평대 이런 레이아웃을 가진 아파트들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 바로 주방으로 넘어가는 이 복도 구간이에요. 여기에 보통 테이블을 놓게 될 텐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이닝 공간입니다. 분당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보면 주방이 좁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이럴 때 보조 주방으로 많이 쓰게 되거나 주방 발코니 쪽을 확장을 해서 많이 쓰게도 해요. 고객님 댁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기둥이 철거가 안 됐어요. 내력벽이었거든요. 저 기둥을 철거를 할 수 없다 보니 주방을 거실과 치환을 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이 다이닝 테이블 공간까지 주방을 더 확장을 하고 이 다이닝 테이블을 거실로 가져간다든지 이런저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다이닝 테이블을 두기를 원하셨고 저쪽 안에서 주방을 쓰길 원하셨습니다. 인테리어는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어떤 거를 가져가게 되면 어떤 거를 하나 덜어내야 되고, 저는 고객님이랑 상담할 때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어떤 걸 하나 가져갔을 때 어떤 걸 하나 잃는 거에 포커스를 주지 말고 어떤 걸 가져간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이 공간에서 좀 더 행복한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주방을 작게 쓰기는 하지만 대신에 다이닝 테이블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온 가족이 편하게 식사를 하고 거실도 그만큼 크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40평대 레이아웃에서 이 가로 길이에 따라서 테이블을 놓을 수 있냐 없냐, 동선폭을 확보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문제들인데, 뒤쪽에 이 상하부장을 갖기를 원하셨거든요. 주방의 수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도 기본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동선폭을 최소화하더라도 뒤에 장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예쁜 술병들이 같이 있고요. 좌측에는 가족 사진이라던가 오브제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밸런스 좀 익숙하죠. 거실 날개벽 왼쪽에 있는 장과 동일한 형태, 동일한 디자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통일성이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둥의 라운드 벽 같은 경우에도 이 기둥이 떡하니 보여지면서 철거할 수 없는 벽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천장도 라운드가 하나 졌으니까 여기도 같이 라운드를 하나 돌려서 최대한 부드러운 느낌을 내고 오히려 조형적인 요소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기존의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으로 바꿔내는 그런 것에 큰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예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요, 뒷벽이 외벽이고요, 기둥은 그 외벽을 타고 오는 간접 외기를 면하는 곳입니다. 여기 단열을 집어넣고 여기도 단열재를 집어넣고 이쪽도 단열재를 일부 집어넣어서 폭이 기존 폭보다도 좀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최소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2600에서 2700이 사용하기 정말 최소의 폭이라고 보거든요. 식세기는 패널이 붙어져 있는 형태고 인덕션이 있고 싱크대 있죠. 주방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다면 도어 자재입니다. 이 도어 자재가 일반 페트보다 깊이감이 있고요, 반사감이 더욱 더 광도가 낮아요. 스크래치에도 좀 더 강하고요.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페닉스라는 소재예요. 페닉스는 이태리에서 나온 소재인데 고급 공간에 많이들 쓰이는 소재입니다. 포인트로 저희는 엣지도 블랙 포인트 엣지로 디자인을 하면서 훨씬 더 특색 있는 집이 나왔고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딱 하고 싶으신 컬러였어요. 근데 마침 페닉스에 또 예쁜 게 있어서 페닉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거실 쪽에서 이 주방을 바라봤을 때 주방 상하부장의 일부가 살짝 보여지거든요. 쭉 투톤으로 오던 집이 여기서 포인트로 하나 들어가니까 귀여운 느낌도 들고 단조롭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상판 같은 경우에는 칸스턴의 루나 화이트 모델로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밝은 톤의 인테리어가 주 베이스일 때 그걸 맞춰가고 싶을 때는 루나 화이트가 제격이라고 봅니다. 너무 하얗지도 않고 너무 그레이도 아닌 적당한 톤입니다. 반대쪽에는 원도어 2개 냉장고가 탁 들어가고요, 왼쪽에 밥솥장과 전자레인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장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거울도 하나 붙여드려서 덜 답답해 보이도록 해드렸습니다. 고객님 댁의 스위치는 다 아카라로 들어갔습니다. 아카라 하면 IoT 영상에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인덕션 같은 경우도 주방 요리를 하려고 인덕션을 키면 후드가 자동으로 켜지고요, 전열 교환기가 요리 모드로 바뀝니다. 이 아카라 IoT는 되게 좋은 점이라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 세팅만 해드리면 고객님이 사시면서 하나 두 개 추가해가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수납 위주의 공간입니다. 원래 주방 발코니였습니다. 주방 발코니는 저희가 확장을 해서 고객님께서 수납 제품 구입하셔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끝에는 로봇 청소기 하부장을 짜드리고요, 왼쪽에 우수관도 있었는데 우수관 점검이 가능하도록 장을 키 큰 장으로 짜드리고 가려놨습니다. 굉장히 알차게 공간을 쓰실 수 있게 되었어요. 겨울에 처음 실측을 하러 왔거든요. 이곳이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여기가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굉장히 춥고 습하고 그랬거든요. 단열만 잘 해놓고 샤시 교체해 놓으면 구축이라서 춥고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따뜻하고 훨씬 좋은 집이 됩니다. 구축할 때는 꼭 단열 그리고 전열 교환기 필수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프로그 스튜디오를 소중한 고객님 가족의 공간을 만드는 파트너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는 업체와 고객이 함께 만드는 일입니다. 서로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쁜 집에서 행복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을 앞으로 유지 보수함에 있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거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디프로그는 우리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합니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